안녕하십니까. 이홍종TV, 인왕상TV 이홍종입니다. 구독, 알람,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국제정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탈원전의 국제정치학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탈원전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로 일궈놓은 원자력 기술이 붕괴하고 있고 수출 기반이 없어지고 있는 만큼 탈원전 정책은 시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에 제가 들었는데 이 탈원전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3년 정도 있으면 우리나라 경제가 탈원전 정책 때문에 급강화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탈원전에 대한 주장은 1956년 영국에서 최초의 상업용 원전을 가동할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19대 대선 때 탈원전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원자력 제로를 목표로 신규 원전 건설 계획 백지화, 노후 원전 수명 연장, 중단, 월성 1호기 폐쇄, 최근에 문제되는 것이 월성 1호기 폐쇄죠. 월성 1호기 폐쇄라고 하지 않고 영구 정지라고 그런 말 썼는데 그걸 또 영구 정지를 폐쇄로 바꾸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전문 학자의 말에 의하면 영구 정지란 말은 없답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에서 40년이 넘어서 60년, 80년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40년 됐다고 중단, 영구 정지를 해갖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신고리 5, 6호기 공사 중단 등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30%에서 18%로 낮추고 LNG는 20%에서 37%, 신재생 에너지는 5%에서 20%로 높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LNG로 많이 바꿔갖고 이제 그게 화석연료보다는 좀 덜 공해가 발생하겠지만 이것이 또 상당한 그 나쁜 공기를 나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LNG가 지금 뭐 중동에서 많이 오지만 앞으로는 PNG, 파이프 엔지라고 해서 러시아, 시베리아에서 중국을 거쳐서 오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러시아와 북한에게 그 송유관이 이제 LNG 통과의 파이프가 중간에서 차단해버리는 문제가 된다든가 그런 에너지 안보의 문제가 있죠. 그렇죠? 집권 이후에는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5, 6호기의 공사를 3개월간 일시 중단하고 시민 배시원단들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가 공사의 중단, 재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1,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 시민 배심원단, 공론화위원회, 시민 배심원단이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많이 위원으로 참석한 것을 우리는 널리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세계적으로는 다시 원전밖에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세계적으로 원전이 늘고 있습니다. 대만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잉 2016년 대선에서 탈원전 공약을 내세우고 집권한 민주지mon당 소속 차이잉원 총통은 2025년까지 모든 원전의 가동을 완전히 중단한다고
중단하는 전기사업법 95조 1항을 입법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원전 가동 중단으로 전력 수급 불안에 대한 여론이 생겼고 2018년 11월 24일 지방선거에서 탈원전 정책을 주장하던 차잉원과 민주당은 참패하였습니다.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된 국민투표에서도 2025년까지 모든 원전 가동을 중단한다는 전기사업법 95조 1항 폐지 안건이 가결되었습니다. 한 번 더 나오네요. 온실가스 배출이 거의 없는 원자력 이용을 줄이면 가스나 석탄과 같은 화석 연료 사용량이 증가합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에너지원은 온실가스 배출이 적지만 간헐성 때문에 가스나 석탄 화력 발전소의 보조 발전량이 증가합니다. 태양광의 문제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멀쩡한 산을 파괴한다든가 태양광이 장마, 홍수, 태풍에 의해서 파괴돼서 막 폐기물이 나오고 환경을 파괴한다는 문제로 또 태양광이 그것이 어느 정도 경제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로 태양광이 이제 만약에 더 이상 쓰지 못할 때 그 태양광 시설에 대한 그 환경 문제 그런 것도 문제가 많죠. 특히 LNG는 생산과 수송 과정에서 메탄 누설로 인해 석탄보다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원전에 반대하던 우려하는 과학자 모임, 연맹이네요. Union of Concerned Scientists는 원전 없이는 지구온난화에 대응할 수 없다며 보조금을 지급해서라도 원전을 유지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태양광이나 풍력의 의존도가 높아지면 날씨에 따라 에너지를 충분하게 생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광이나 풍력의 의존도를 높이는 거, 미래 에너지로서 이런 것은 미래로서 차차 조금씩 점진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갑자기 해갖고 원전에 대한 의존을 줄여갖고 문제가 되고 전기가 모자란다든가 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원전의 그 기술력이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최고죠. 그거를 다 포기해갖고 우리나라에서는 안 하면서 외국에 원전을 수출하겠다. 원전 기술력을 수출하겠다. 플랜트를 수출하겠다. 이렇게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 재생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독일은 2017년 1월 24일 바람이 불지 않고 구름이 많은 날씨 때문에 대정전 블랙아웃이라고 그래요. 직전까지 간 사례도 있습니다. 풍력은 발전 과정에서 생성하는 저주파 화합 때문에 음파에 의존하는 박쥐나 고래 등과 같은 동물의 생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갑작스런 고래의 사망 증가는 해군의 소나 혹은 포경업과 무관합니다. 해군 활동이나 포경 활동이 갑자기 증가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장 유력한 원인은 해양 풍력 발전기의 저주파 소음입니다. 해양 플랜 발전기가 최근 급증한 것이 영국 북해입니다. 지난 10월 23일 열린 원자력 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한수원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길기도 합니다. 국정감사에서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둘러싼 여야 간의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감사원이 10월 20일입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관한 감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지만 월성 1호기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에 따라 조기 폐쇄된 것은 이라는 야당 의원들의 추궁은 계속됐습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주한규 서울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지난 3년 동안 탈원전 정책은 큰 문제를 야기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일궈놓은 원자력 기술이 붕괴하고 있고 수출
기반이 없어지고 있는 만큼 탈원전 정책은 시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정의용 의원 질문에 대해 주한규 교수는 2016년 원전 전체의 평균 판매 단가는 54원이었는데 한수원은 원가보다 싼 평균 51원을 적용해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따졌습니다. 경제성 평가를 다시 한다면 당연히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올 것이라며 경제성 평가가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일궈놓은 원자력 기술이 붕괴하고 있습니다. 수출 기반이 없어지고 있는 만큼 탈원전 정책은 시정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탈원전 정책이 빨리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 발전의 문제, 한수원에서 하는 여러 가지 수력 발전, 하력 발전, 올해 그런 정책적인 문제에서 전반적으로 그렇다 볼 수 있습니다. 하력 발전이 늘어나갔고 또 LNG가 늘어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환경도 문제되고 돈도 더 들고 경제성의 문제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전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세계 경제가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운데 또 코로나19 때문에 더욱더 어려운데 이런 탈원적 정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